집단 암 환자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 장전마을의 한 비료 공장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토양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두꺼운 시멘트 바닥을 관통한 시추 장비가 새까맣게 변해 올라옵니다.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의 중심에 있는 비료 공장.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장전마을 17년 비극의 역사,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 공장이 생기면서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이 악취를 어떻게 저감시키고 앞으로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셨더라고요. 그 각서까지도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2009년에는 공장 바로 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지만 행정당국의 검사 결과는 문제 없음. 물이 까맣지 않습니까? 까맸습니다. 근데 까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환경과학원하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 떠다가 좀 밥도 해서 드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그 물을 직접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믿음이 더 갈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16년간 민원을 계속 제기했지만 그들의 요구는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환경 오염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매우 무책임하거나 무대책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년간 행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비료 공장. 하지만 익산시는 2016년 9월부터 6개월간 15건의 행정조치를 하고 2017년 4월에는 공장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당국은 그동안 비료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단속을 어떻게 해온 것일까? 익산시청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장전마을과 관련해서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담당 과장은 자리를 비운 상황. 다른 업무 때문에 네.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요. 네. 오시는데 네. 외부로 수장하셨다고 해가지고요. 그래. 과장님이 통화가 어려우셔가지고 다른 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라 들어가는데 출장하면 좀 걸린다고 이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저도 뭐 얼마나 걸리시냐 문의를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전마을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담당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BC에서 하는데요. 네. 인터뷰는 실무진하고 하시는데 정확한 내용 다. 근데 실무진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들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뭐 다 출장 중이시라고 제가 그 했거든요. 내용을 인터뷰하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네. 차라리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인터뷰하라고 할게요. 외부 출장 중이라 통화도 어렵고 복귀 시간도 늦다고 했던 담당 과장이 바로 나타납니다. 어디 멀리 가셨다더니 지금 오시네요. 조금 전에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16년간 장전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왜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 민원 대응을 했지요. 했는데 이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고 요사 공정이나 요사 업종 그런 공장들이 다시 요사한 민원이 생겨가지고 야기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면은 당연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단속도 하고 그 업무에 임했겠죠. 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단지 주민들이 주장했던 것은 악취 부분, 냄새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냄새가 심했냐면 공무원들 퇴근 이후랍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렇게 냄새가 심했대요. 근데 특히 이제 여름 같은 때는 밤에 문을 열어놓고 자지 않습니까? 그럼 문을 열어놓고 사실은 24시간 돌렸다는데 무방비로 사실은 그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게 된 상황인 거예요.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넣었지만 익산시는 항상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장전마을 주민들은 80명 중 26명이 암에 걸려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주민들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료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여기 이제 비료공장 아닙니까? 그거는 가지고 다 농작물 경쟁하게 해가지고 농사짓고 하니까 그런 데서 설마 이런 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공무원들이 뭐 그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무슨
뭐 봐줬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뭐 업체 봐줬다고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행정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12년도에도 2번 이상, 13년도에도 교차 단속도 하고 14년 점검을 하신 거지 이렇게 단속 건수가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단속을 직접 가서 다 경명서를 떠났죠. 네, 그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이제 공무원들이 가서 그때는 뭐 그래 특이사항을 받는지 못한 것이고 이제 16년도 말 17년도에는 이제 저기 뭐야 그 주민들이 암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여기에 연계가 되는가 어쩌는가 이제 그 공무원들도 그때는 이제 살톡에 이제 점검을 한 거죠. 그때는 또 세밀하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세밀하게 점검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점검은 일상적인 점검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상적으로 점검을 했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네. 그걸 문제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한다면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안 다음부터는 최대한 업체에 점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제명령까지 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2016년도 들어서야 주민들의 암 발병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익산시. 하지만 주민들은 2009년 당시 물고기 죽음과 관련해 행정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거든요. 마을에서 그 암으로 음용수 기준에 의한 조사만 했지 그런 어떤 발암물질이나 이런 중금속 검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덜 돌아가시고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2017년 4월 비료공장 폐쇄 이후 기초조사를 실시하면서 마을 인근에서는 발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2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으로 지역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연구를 했어요. 기초조사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았던 빠져났던 여러 항목들을 했더니 벤조필엔 A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하고 PAHS라고 해서 또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요즘 많이 심각하게 이야기되는 그 물질들이 우리 익산시 기초조사에서는 상당히 다량이 나왔거든요. 국립환경과학원이 선정한 용역 업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주민들은 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그 요구를 했습니다. 공장 안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고 공장도 가동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그래서 저희는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다. 더 이상 주민들을 그렇게 혼돈시키지 말고 당신들은 물러나라. 용역의 가장 핵심은 환경오염물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타고 주민들한테 암을 발생시켰을까 이 원인을 밝히는 거잖아요. 또 누구도 그 결과가 법률적으로 됐든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용역 보고서 중간 보고에 보니까 너무 허술해요. 허술하고 실제 이거를 과학적으로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직접 조사에 나섰고 지난 11월 공장 바닥 아래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역학조사에서 암 발병 원인이 제대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하면 예,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결과는 엉뚱하게 내놓고 빠져나가 버리면 정말 마을은 공황 상태가 되는 거고 장전마을은 캐비넷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캐비넷 속에다 넣어놓고 장전마을 문을 잠궈버리면 장전마을은 죽음의 마을로 변해버립니다. 암의 공포에 떨고 있는 장전마을 주민들. 하지만 그들의 더 큰 두려움은 암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한 조사 결과일 것입니다. 환경의 재앙은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 보건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참 의아합니다. 10수년간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동안엔 문제가 없다가 2016년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2016년도에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이 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언론에 이 문제가 부각되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행정조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행정이 주민들의 그 생활에 대한 이런 최소한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못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VCR 보면서
되게 경악을 했던 게 행정 공장 폐쇄 처분까지 내렸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야, 저는 이게 말이 정말 안 돼. 지금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공장 폐쇄 명령까지 했으면 다 한 거 아니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아연 실색할 정도고요. 네. 저수지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던 시기에 주민들이 한 해에만 9분인가 돌아가셨다라고 했었어요. 언론에 관심도 받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1년 안에 그 80명 주민 중에 9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별일이 없었다, 특이 사항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서 7월 달에 중간 보고회가 있었죠. 네,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민간대책협의회가 중간 보고 이후에 좀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이상부터 사실은 조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시했던 거는 시계열적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이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에 주민들 건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조사하고 그 건강 이상에 근거해서 도대체 어떤 환경 오염이었을까. 근데 조사 순서가 틀렸고 두 번째로 배출량 조사를 하는데 공장 내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샘플링을 3개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저수지의 중간, 퇴적물이 많이 있을 그 중간은 그 샘플링을 안 하고 주변만 3개를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시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한 데이터보다 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조사를 한 이조차도 저희가 볼 때는 이 비용을 아끼려고 너무 부실 조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부실 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못한다면 적극 개입해서 함께 조사를 최대한 하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같이 했고 공장 내부의 최종 배출량을 확인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 다른 데서 원활히 안 되면 공장을 임시로라도 돌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계속 사실은 무시가 되다가 최근에야 이제 공장을 돌릴 수 있는지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공장에 있던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돼요. 계속 환경부가 얘기했던 건 유사공장인데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다른 업체에서 그 유사공정 이런 조사 때문에 유사공정 조사를 해야 되니까 좀 열어달라고 하면 쉽게 열어주겠냐고. 그거 어려울 거 아니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환경부가 와서 그런 거 조사를 하겠다는데 싫죠. 누가 그 쉽게 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유사공정도 사실 확보하는데 거의 사실 실패한 상황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파일럿 테스트만 있는데 그거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그 파일럿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15분의 생명이 정말 그 행정의 어떤 그런 소극적 대응 때문에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원인 추적에 대해서 이 공무원 세계가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국가와 나라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공무원의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근데 책임과 의무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이제까지 10몇 년 동안 주민들의 그런 아픔과 절규,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이 정도 대처했다면 이후에 이거는 경찰 수사, 검찰 수사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국민 15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유를 몰라요. 책임이 없대요. 익산시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찰과 검찰이 저는 수사해야 될 것만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비료 공장과 집단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없다고 나올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이야기 나눠보죠. 이제 없다고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설마 없다고 나온다면 저는 이게 나라냐 해야죠. 이건 나라가 아닌가 해야죠. 없다고 나올 것 같으면 정말 이게 나라냐가 이게 될 것 같고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있다가 나올 텐데 어떤 연관이냐.
예.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공장 같은 경우에 환경 오염물이 지금도 묻혀 있어요. 예. 앞으로도 그게 오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을도 현재 오염돼 있어요. 지하수나 그 토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 농사지면서 앞으로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현재 주민들이 암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피부병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사람들의 향후 추가적인 어떤 발병 가능성 없을까? 이런 대책도 저는 필요하죠. 뭐 과거 피해에 대한 책임 배상 그리고 미래 후속 대책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은 책임 주체는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네. 업체랑 행정이에요. 근데 업체는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과거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행정이 오롯이 남아서 과거 피해와 미래 대책까지 세워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막막하네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미 폐쇄를 했고 그리고 그 부지는 새로운 사람이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사유재산이니까 인수를 못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오염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사기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더욱더 더 불안에 떨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인허가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익산시에 있었고 이게 1, 2년이 아니라 십수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익산시의 책임은 결코 저는 면제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은 익산시가 저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순순히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인정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것처럼 주민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가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나 가습기 살균제를 보면은 사실은 지지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지점에서는 앞으로 이분들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주민들은 여기 공장 자리에 공원을 지어달라고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미 경매로 소유권자가 변경이 됐는데 이게 가능한 대안입니까? 근데 이번에 금강농산을 낙찰받은 업체가 경북에서 그 비료업을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번에 금강농산이 그 납품한 그런 대기업에 역시 같이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물류단지만 쓴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내부 시설을 철거하겠다. 업체가 그렇게 나왔는데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철거 문제에 대해서 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협조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듣고 안 듣고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죠. 지금 오염물이 잔뜩 묻혀 있고 현재 오염 경로도 확실하게 다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에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 어떻게 오염돼 있는지. 그다음에 오염 경로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원인 중에 하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아무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가 그 내부를 새로 이 낙찰자가 철거한다고 하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었고 이번에도 사실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아니 철거하면서 조사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철거하면서 조사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익산 장전마을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금강농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것도 왜냐하면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여기를 상황상 매입을 해서 왜냐하면 행정과 관계없이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부분을 철거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떤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양 정밀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익산시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일단은 수개월 내로 금방 나올 역학조사 결과 기다려보고 그 후속 조치도 저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